6장. 사람들이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나는 뉴욕 8번대로의 33번가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을 보내려고 줄 서 있었다. 등기 직원은 자신의 일에 실증난 사람처럼 보였다. 편지에 무게를 달고 우표를 주고 잔돈을 거슬러주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단조로운 작업이 되풀이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 봐야겠어. 그래, 뭔가 근사한 말을, 나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저 친구에 대해 근사한 말을 해서 저 친구가 날 좋아하게 만들어 봐야지. 저 친구한테서 진심으로 근사한 구석이 뭐가 있을까? 때로는 대답하기 힘든 질문일 수도 있다. 특히 낯선 사람에게서 그런 구석을 찾기는 쉽지 않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렵지 않았다. 나는 당장 아무런 사심 없이 찬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내가 준 봉투에 무게를 재는 동안 나는 열애를 담아 말했다. 저도 당신처럼 머리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미소로 빛나고 있었다. 옛날만큼은 못해요. 그는 짐짓 겸손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머리가 젊은 시절처럼 풍성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근사하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대단히 기뻐했다. 우리는 사소한 대화를 즐겼다.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말은 제 머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였다. 아마도 그 친구는 그날 구름을 걷는 기분으로 점심 먹으러 나갔을 것이다. 그날 밤에 집에 가선 아내에게 내 이야기를 틀림없이 들려주었을 것이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으리라고 장담할 수도 있다. 정말 아름다운 머리야. 이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들려준 적이 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다. 그에게서 무엇을 바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을 바라고 그랬느냐고? 내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노력했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으로 어떤 것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어떤 소소한 행복도 나누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경멸을 받아 마땅한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의 영혼은 야생 능금보다도 작기에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 실패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사실 나도 그 등기 직원에게 바라는 바가 있었다. 나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무언가를 원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보상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에게 해준다는 느낌을 원했다. 그런 느낌은 그 일이 일어난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당신의 기억 속에서 빛나며 노래하고 있을 것이다. 인간 행동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도 봉착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그 법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주 많은 친구들은 물론 영속적인 행복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법칙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 법칙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존 듀이 교수는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야말로 인간 본성 중에서도 가장 깊은 충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라고 말했다.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가 동물이 아닌 이유는 그 충동이 우리를 문명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인간 관계의 원리들에 대해 고찰해왔다. 그 모든 고찰을 통해 단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도출되었다. 이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인간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3000년 전 이미 페르시아에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놓고 조로아스터가 이것을 가르쳤다. 2400년 전 중국에서는 공자가 이것을 가르쳤다. 도쿄를 만든 노자도 양쯔강 계곡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 부처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겐지스 강둑에서 이를 가르쳤다. 힌두교의 경전들은 부처보다도 1000년 전에 이미 이를 가르쳤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살던 돌 많은 언덕에서 이를 가르쳤다. 예수는 한 문장으로 이 가르침을 요약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자신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적어도 자신의 좁은 세상 안에서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원한다. 싸구려 칭찬, 진지하지 않은 아첨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진정한 인정을 갈망한다. 찰스 슈와브가 말했듯이 친구와 동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칭찬을 하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길 바란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다. 그러니 황금률을 따라서 우리가 남들이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하자. 어떻게, 언제, 어디서? 해답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어디에서. 나는 라디오시티 빌딩에서 안내원에게 헨리 수베인 사무실 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다. 단정하게 유니폼을 차려입은 안내원은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한 목소리로 그는 대답했다. 헨리 수베인 18층 1816호실입니다. 나는 엘리베이터로 달려가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돌아와 말했다. 제 질문에 잘 답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알아듣기 쉽고 분명했어요. 마치 예술가처럼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기쁨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안내원은 중간에 잠깐 쉰 이후 각각의 정보들을 끊어 말한 이유들을 세세하게 말해주었다. 나는 겨우 몇 마디 말로 그를 우쭐하게 만들었다. 18층으로 올라가며 나는 그날 오후 세상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총량을 조금이나마 더해주었다는 생각을 했다. 당신이 프랑스 대사가 되거나 미국의 사교 클럽인 엘크스클럽의 클럽메이트 위원회 의장이 된 다음에나 인정이 철학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철학은 마치 마법과 같은 효과를 매일같이 가져다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렌치 프라이를 주문했는데 웨이트리스가 으깬 감자를 가져다 준다면 이렇게 말해보도록 하자.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프렌치 프라이를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대답할 것이다. 귀찮지 않아요. 그리고 기꺼이 프렌치 프라이를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다.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미안하지만 혹 괜찮으시다면 감사합니다. 와 같이 사소한 말들은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의 단조로운 일들을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작은 예절과 같다. 게다가 이러한 말들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하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홀 케인의 소설을 읽어본 사람이 있는가? 크리스찬, 재판관, 맨섬 사람 같은 소설 말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소설을 읽는다. 진짜 수백만이다. 그의 아버지는 대장장이었다. 그는 평생 단 8년만 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사망할 때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소설가였다. 이야기는 이렇다. 홀 케인은 소네트와 발라드라는 장르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모든 시를 탐독했다. 심지어 케인은 로제티를 찬양하는 글을 쓴 적도 있었다. 로제티는 기뻤다. 아마도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 능력을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하는 젊은이라면 아마도 대단히 똑똑한 친구일 거야. 그래서 로제티는 이 대장장이의 아들을 런던으로 초대했고 자신의 비서로 삼았다. 이 일이 케인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 얻은 일로 인해 케인은 당대의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케인은 다른 작가들의 충고와 격려를 받으며 영원히 그 이름이 남을 작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맨섬에 있는 케인의 저택 그리바캐슬은 전세계 관광객들의 명소가 되었다. 그는 250만 달러의 유산을 남겼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는가? 한 유명 작가를 찬탄에 맞지 않는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케인은 가난한 무명 작가로 죽어갈 수도 있었다. 이게 바로 진심 어린 인정이 가진 엄청난 힘이다. 로제티도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중요하다고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